저기 할아버지 혹시 지갑을 찾고 계신가요?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자 노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정말 고맙구먼 하지만 소영은 아직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갑 속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죠. 잃어버린 지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 장의 사진. 그것이 오랫동안 잊혀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북 익산의 오래된 재래시장은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그 가운데 27살의 소영이 친구 지혜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내려는 듯 억지로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짙은 피로가 묻어납니다.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여기 오니까 좀 낫지? 지혜가 소영의 팔짱을 끼며 밝게 웃었어요. 글쎄, 그냥 답답해서 나온 거야. 소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이 걷던 그때 생선가게 앞에 서 있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79살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다 툭 떨어뜨렸어요. 소영은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떨리는 손과 허리를 숙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묘한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돌려 지나치려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섰어요. 어르신, 이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소영이 조심스레 지갑을 건네며 할아버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지갑을 움켜쥐었어요. 한쪽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아이고, 맞아. 내 지갑이야. 고맙다, 아가야. 할아버지의 작은 손이 소영의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웃어보려 했지만 어딘가 찜찜한 표정으로 뒤돌아섰어요. 지혜와 다시 시장 구경을 하던 소영은 무심코 머리를 돌리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열어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사진 한 장이 소영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가만히 바라보다 소영의 시선이 멈췄죠.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그 사이에 선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진, 뭐지? 소영은 중얼거렸어요. 귓가에 지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매, 입꼬리, 웃는 표정이 어릴 적 엄마 사진 속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소영의 가슴 속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어요. 지혜가 옆에서 소영의 눈치를 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소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닮은 것 같아서.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 미소가 자꾸만 소영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갑 속 사진이 소영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회사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다가도 무심코 메모지에 엄마 어린 시절이라고 써놓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 소영은 커피잔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영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진에 머물러 있었죠. 결국 마음을 못 이기고 퇴근 후 소영은 다시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생선가게 앞에는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영은 주저하며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가
한숨을 내쉬며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저 며칠 전에 지갑 돌려드렸던 사람인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지갑 속 사진, 그 여자아이는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생선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 내 딸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지. 소영은 숨을 삼키며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무릎 위로 손을 꽉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숨죽인 채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 환한 미소, 똑같은 눈꼬리와 인매,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소영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결국 엄마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칼질하는 손끝이 바빴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외할아버지 살아계세요? 소영은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손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죠. 엄마의 눈가에는 미세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스쳤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놀람, 그리고 숨기고 싶은 슬픔이 얽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꾹 참고 입술을 눌러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혹시 지갑 속 사진을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같아서. 엄마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크게 싸우고 떠났어.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어. 엄마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소영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 묵묵히 엄마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소영의 마음속에도 무거운 슬픔이 차올랐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소영은 결국 다시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속으로 수십 번 연습해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재래시장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 사이로 소영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칼질을 멈추고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굳은 표정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얼굴이었죠. 소영은 숨을 고르고 지갑 속 사진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 사진 속 여자아이, 혹시 이름이 이은주 아니세요? 할아버지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몸이 움찔했어요. 표정이 얼어붙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 이름을 너 어떻게 해?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 속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숨죽여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어요. 할아버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숨죽인 흐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그 애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근데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영은 할아버지의 흐느낌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은주 딸이구나. 내 손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카페 같은 조용한 곳에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선가게 앞치마를 벗고 소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카페 한쪽 구석 말없이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소영과 할아버지.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고 손끝을 조심스레 맞잡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덜 고집부렸으면, 은주 엄마가 아플 때 내가 곁에만 있어줬어도 그 애가 이렇게 떠나진 않았을 거야. 숨을 들이켜도 끝없이 목이 메는 듯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소영은 말을 꺼내려다 입술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 깊은 손등을 조심스레 잡아보았어요. 그 손은 평생 고기를 다루며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소영에게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신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젖히며 숨죽인 오열 끝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은주, 잘 살고 있는 거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두 손을 무릎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안도감이 밀려오는 듯 했죠. 내 얼굴을 보니 그의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구나. 할아버지의 말에는 쓸쓸한 미소가 묻어났어요.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국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소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엄마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소영은 침대 끝에 앉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 외할아버지 만났어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놀란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나왔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계세요. 엄마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엄마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어요. 소영은 엄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걸 평생 미안해했대요. 엄마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소영은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때는 나를 찾지 않았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소영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소영은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영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팀장의 질문에 소영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네. 거의 완성됐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소영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소영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과 그리움도 엿보였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이라도 만나볼래요? 제가 같이 갈게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서 소영은 오랜 세월 굳어있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주선으로 작은 찻집에 마주 앉은 엄마와 할아버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긴장과 억눌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찾으려고 매번 용기가 안 났어. 내가 날 원망할 줄 아니까.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질문을 꺼냈어요. 그렇게 오래 나 혼자였어. 너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엄마의 손 가까이 두었지만 닿지는 않았어요. 그 작은 공간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내가 옆에 없었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했어요. 내가 혼자 엄마를 떠나보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왜 그때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 내 엄마가 날 떠났을 때 난 무너져 버렸어. 그 상처로 너마저 밀어냈지. 소영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들이에요. 소영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린 은주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사진, 그리고 대학 입학 때의 모습까지.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내가 다 놓쳤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 찼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프지만 이제는 부드러워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너무 셌어. 내 엄마와 내가 다투고 그녀가 떠났을 때 난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 그때 내가 내게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소영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서로를 찾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포켓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접힌 자국이 선명한 그 사진에는 어린 은주와 그녀의 부모님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면서 살았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할아버지가 건넨 사진을 받았어요. 이 사진, 내가 18살 때였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찻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고 오랜 시간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흩어졌던 가족의 퍼즐 조각이 다시 맞춰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조카에게 받은 오래된 넥타이를 메고 은주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소영이 문을 열고 밝게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영의 성장 과정과 은주의 모습이 프레임 속에 담겨 있었죠. 그가 놓친 수많은 순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수십 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서. 은주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색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늘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것.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결혼할 때 착용했던 거야. 내가 가졌으면 해.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긴장된 공기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어. 꼭 너처럼. 목소리도 비슷했고 웃는 모습도.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 꽃, 그리고 책들에 대한 이야기.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추억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내가 처음 웃던 날 내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해서 한참을 울었어. 그렇게 기뻐했지.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들을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녀에게 큰 선물이었어요.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온 사진들이에요. 보고 싶으신가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앨범을 받아들며 소영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서 오랜 시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죠. 할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던 소영의 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생신이 이번 주말이래요. 같이 축하해드리면 어떨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비해볼까? 토요일 아침 은주와 소영은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고르고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은주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그런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생선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발견한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이 한마디는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 사이의 거리를 단번에 좁혀놓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은 살짝 웃으며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다 같이 촛불 끌까요? 잠시 숨을 삼키던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와 소영이 그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끄며 가게 앞에서 작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모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할까요? 은주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소영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물어봐서 준비했거든요. 은주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세 사람은 함께 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은 거실에 새로 놓은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 사진 속에는 소영, 은주,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한번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지갑을 주워준 그날. 그건 정말 운명이었구나. 은주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아버지.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떨어진 지갑 하나가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던 것이죠. 한번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 지갑 속 한 장의 사진이 다시 이어준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평생의 후회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진심 어린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죠. 소영의 작은 친절이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처럼 말입니다.